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교도소 무연고 묘지에서 발견된 유해는 5.18 당시 행방불명된 염경선 씨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5월 단체들은 5.18 행방불명자 가족에 대한 DNA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10-22 염경선의 묘. 봉분 없이 비석만 있었던 염 씨의 유해는 광주교도소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42년 만에 잠정 확인됐습니다. 5.18 당시 23살이던 염 씨는 광주 충장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향 화순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쟁이 한창이던 5월 24일 오후부터 행적이 파악되지 않아 결국 행방불명자로 인정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염 씨는 이번 조사에서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광주시 등이 지난 2002년부터 확보해두고 있던 기존 유전자 정보 가운데 염 씨 가족의 DNA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행방불명자 가족 30여 명의 DNA를 추가로 확보했는데 염 씨 여동생의 혈액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5.18 조사위 등은 발굴된 유해가 염 씨가 맞는지 부계의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숙부의 DNA를 추가로 채취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행방불명자로 인정됐거나 인정되지 않은 가족의 DNA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DNA를 새롭게 채취해서 체열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실종자를 찾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광주교도소 발굴 유해들의 매장 경위와 안매장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검찰과 경찰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논의도 본격화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이 상생협력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반도체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경쟁에 뛰어들면서 유치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 정도. 광주 전남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반도체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김종갑 전 SK하이닉스 사장과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 등을 반도체 추진단장으로 임명해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우리의 열정이면은 사람, 기술, 돈을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길이. 하지만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려 반도체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광주 전남 지역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도 이 같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국내 상황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이 지방을 살리는 균형 발전 정책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이런 불길한 조짐도 보이고 있고. 광주 전남이 특화단지 유치 의지만 있을 뿐 경북 구미와 인천 등 타 시도에 비해 반도체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대기업 유치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 어떤 그랜드 플랜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이쪽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수도권 쏠림 현상과 타 시도의 치열한 유치전 속에 광주 전남 민산 8기 1호 사업인 반도체 육성 사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불거진 금품 상납 의혹 소식입니다. 여수시협회가 전남도 협회에 보낼 물건을 구매할 때 공금이 일부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장애인협회는 여수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MBC가 입수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지회 법인 통장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갓김치를 구매하는 데 130여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전 여수지회장 김모 씨가 법인 체크카드로 산 갓김치는 고스란히 전남지체장애인협회에 전달됐습니다. 도협회 그 계장, 그 인사 품목으로 전부 다 도에다 보냈습니다. 보조금을 썼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에요? 아까 꽃게장 말씀하시고. 예, 꽃게장. 그다음에 갓김치. 나머지 현금과 쌀, 사과 등 도협회에 상납한 금품들은 모두 사비로 했다는 김 씨. 하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여수시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지회 앞으로 보낸 체납 독촉장입니다. 지난해 시에서 받은 보조금 가운데 쓰고 남은 예산 540여만 원을 반납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협회 통장에는 1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500여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유 어찌됐든 간에 지회에서 운영비나 보조금으로는 어떤 식사나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건 제공할 수 없는데 지역 지체장애인 1,500명이 회원으로 있는 여수지회는 앞으로 운영이 막막합니다. 근데 폰도 다 끊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돈 몇십만 원밖에 없는데 이런 돈을 함부로 만졌다는 것은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전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지회장인 김 씨는 갓김치를 구매한 돈은 반납했다며 남은 체납액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부둣가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늘상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지만 항만시설이라는 이유로 변변한 안전시설조차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입니다. 완도의 한 선착장. 콘크리트 구조물 모퉁이가 부서져 있고 갯벌에는 차량 부품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 마을에 사는 주민이 몰던 1톤 트럭이 바다로 추락해 7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늘 이용하는 익숙한 선착장이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카네가 봤는데 차가 막 팽이 본 거라. 문 열고 나오니까 차가 물이 깔아있는데 안 보이고. 이곳은 주민들이 짐을 싣거나 내리는 공간이다 보니 차 막이 등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전남의 무량장과 선착장은 모두 1,117곳으로 전국의 절반가량. 선박을 대고 어획물을 육지로 내리기 위해 만든 시설로 어민들의 이동이나 어획물 운반 등에 쓰는 차량 이동 역시 잦습니다. 하지만 바닷일을 위해 만든 시설이다 보니 차량의 바다 추락을 방지할 장치는 없습니다. 항만 건설 관련 지침에 차량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규정이 있지만 선박 계류와 하역 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난해합니다. 선착장에다가 가드레일이나 우리처럼 난간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관광지라면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선착장은 주민들이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잖아요. 올 들어 목포와 완도에서 발생한 항포구 차량 추락 사고만 9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45만 톤 시장 격리 등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밝히고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인 만큼 정부는 쌀 수급 문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적극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쌀 80kg 기준 쌀값 21만 원대 유지와 밥쌀용 수입쌀 방출 자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식칼을 휘둘러 위협을 한 혐의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실 밖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해 화가 났다는 가해 학생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발생한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 인권센터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대학교에서 교수 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대학 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학교 인권센터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대학교 인문대 소속의 한 교수는 지난 8일과 20일 대학 강의실에서 같은 과 교수에게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 2명으로부터 장학금과 식비 대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경기 참여를 위해 금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감독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대출 심사를 악용해 은행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8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6달에 걸쳐 온라인 은행으로부터 허위로 대출금 6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브로커 등 84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주택을 가진 임대인과 청년 임차인을 허위로 내세워 6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나지완 선수가 다음 달 7일 은퇴식을 갖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다음 달 7일 KT와의 홈 경기에서 나지완 선수의 은퇴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타이거즈 선수 최다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나 선수는 지난 2009년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할 당시 7차전 끝내기 홈런을 치는 등 2009년과 2017년 기아의 한국 시리즈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을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부터 우선 접종을 실시합니다.